성범죄 얼굴, 수상 당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선이 현직 경찰 간부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래요. 이 경찰 간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한 다음에 당시 민정수석이 어떤 각성 한국당 오늘 피해자 신분으로 전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해서 파헤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학종입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한 단계가 기자이고 여기서 지수가 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곽상도연에 대한 범죄 혐의로 보고 있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설 김한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대 외압은 어떠한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곽상도연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내 사화동 경찰 수사 디자인에 인사업 뿌리고 주고 청와대 택배 간첩단 수속 행정관을 국과수 영번이 보내서 별장 동영상의 감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선에서는 외압의 실체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요. 어떤 웹하드 실체를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흠집 내기 정치 생명을 호너는 우리는 언론의 피의자 신분이 더 단돈골 소환 조사가 될 것이라는 동 벌써 검색에 같은 사랑스런 물고 가잖아요. 피, 제피, 사제공과 무게 측정 원칙도 단겁 입으셔도 합니다. 구 말고 시체가 뭐죠? 이 구만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고 크다 경찰이 철도로 나서고 검찰이 택배사듯 만들어서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상도연 정도입니까? 이 정도로 어디죠? 아니 벌써 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각성연은 당당하게 의혹을 부정하면서도 나는 여러 개 대해서 문제를 꺼시했고 답답하다 싶태자 신분과 상관없이 조선에 받더라도 나는 결혼 자외선이 바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자신있게 어떻게 있습니다. 옷이 경상도 상남자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 역시 검사 주신게요. 그럴 것이 지금 가장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서수훈경관을 국과수연구원에 보내 별장 동영상의 감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인데 그 시기는 감정이가 나와 있는 시기랍니다. 그 시기는 감정에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무슨 외압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각 선두의 주장인 고욕소형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도 민정수석으로서 고위공직자 기강에 대한 감사 수신은 주어진 임의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불러줘야 무역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각성 도전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면 그때 당시의 경찰 수사에부터 차근차근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로 밑에 있던 민주당의 종전 연은 현재 사자에서 빠지는 상태이고 행동 대상 기기 어떤 밥과 전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는 말인가요? 여기 대해서 가격은 어느 대표가 이제 강 차원에서 곽상도 연의 복사를 그냥 두 개만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중에 소명을 였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의 보복선은 대통령 딸 문제가 어디 갔는지 왜 나는지 국민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밝힘한 것인데 그것이 초도 국가 기밀이 좀 모르고 각선도 의견이 건드려 일어났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저만 한 것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문대회 조사 크기를 만들어 제대로 조사한다고 100 있는데요. 그냥 월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우리 야당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는 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오파를 탄압하는 옷은 그동안 유튜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에게도 걸핏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해서 재갈을 물리는 지도를 했던 것을 잘 기억할 것이다. 근데 드디어 어제 곽상도연에 대해서 피죄로 전화했던 발표했다. 에고 각성됨이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한다. 바로 대통령의 딸 문서에 건드린 것이다. 그것이 그 이유가 결국 지출하고 야만적인 정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대통령 주변에 진작 비리가 있는 민정수석이 해야 될 중요한 처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야당도 견제해온 부분이다.
근데 실제로 친척기로 정권 1위 6위를 바꿨는데 지금 찜하기 사건 경우에는 동의 사건의 경치 검찰에 벌써 3번째 수를 많겠다. 근데 이것은 목적이 뻔하다. 정치복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로 과정에서 결국 곽상도를 부족을 겪고 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 이 부분은 특검이 된다. 특검으로 제대로 밝히라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그와 확인해서 우리가 쪽속을 비유해서 한번 볼 수밖에 없다. 속속 지금 중지기간 실패 검증 실패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속성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이제 열쇠여는 하겠다고 한다. 인사 실패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물어서 낙마한 이후에 여의도로 오면 혹시 날까봐 지금 오기로 인사들이 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스소지고 물러난 다음에 온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아닌가. 지금 좋은 속에 대해서 김태우 전 수사 상품만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국 수석을 그린 앞두고 지금 각성조원을 이렇게 집요하게 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당에서 오늘 문다 혜택이 다 좋아한다. 근데 크기를 가족에서 지금까지 곽상도 역에서 혼자서 바뀌 오신 이문 대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당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미 밝히는 것처럼 문제시 해외 이주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 문제시가 칩을 자신의 주택을 단품으로 곧도 지금 증여받아서 백악기된 부분에 대한 문제죠. 또 문제 시간경과 가려면 회사와 또 같은 관련된 회사에 700억 대리펀드 운영권을 중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또 없는데 제 남편이 취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 다가 또 다른 특혜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의혹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부문 내에서 국토위 전중이 정무위 등 해당 상임위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 크기를 파특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 딸 건드렸습니다. 먼지털이식으로 다시 쓰겠다는 이 정권 그 결과는 부메랑으로 이 정권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크기를 통해서 철저히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이상이고요. 이어진 영상은 가상도연이 직접 조목조목 자신이 귀마개 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에게 영상입니다. 이게 곽상도 의원입니다. 일부 언론의 가게 사이에 있을 건과 관련해서 이익수사, 공구 입장 맞는 보도가 되고 제 입장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와 수사기관 밖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수사 외에도 정부가 부처, 대통령 비서실 넣어 각자 법에 근거해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공직기강 확립,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과거 사이에 썩은 것 중에 김아기 범죄 혐의를 내사드는 경찰을 질책했다. 이렇게 합니다만 희망이 4억 원을 내일 사는 데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한 바가 없고 부기부고한 부분에 대한 경기를 확인해줘 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 미스가 아니 허위 고보고 한국에 대한 경위를 분명히 밝혀라.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사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거나 이런 얘기를 제 입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어느 경찰청 브라질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수사하지 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조치가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여기는 저는 모릅니다. 만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면은 법령에 근거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사가 됐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 안정당하게 행사됐다, 렌즈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 진행하는 국가수회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얘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희 공직자에 대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연한 업무사항입니다. 김한길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고 저희 보고 여부가 맞는지 아닌지 아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자료 파악을 위해서 이른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니냐 여부가 확인이 돼야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한다던가 어떤 그 인사도 제가 한다든가 하면 이른 저 조치들이 가능해진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검찰의 활동의 일환으로 활동한 거에 대해서 이게 수사방해라고 하니 첨부할 입은 분할 따름입니다. 또 그 신속한 수사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찌집고 있습니다. 문제쯤에 돼야 기아 아니고 현직 변호사 있는데 그거 어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게 있습니다. 이미 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미 저도 은총이라 이런 데서 다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가 도망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한테 내에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쪽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한테 이렇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가요? 시작합니다. 이번 6전 폭격 대상자는 자신이 과거에 한 말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입니다.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것이 있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고 잊고 싶은 것을 잊지만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했던 약속을 2년쯤 일하는데 잊어버린다면 이건 좀 문제있는 갈까요? 박상진 또 치매일은 다른 쓰면 또 고소고발 들어오게 있죠. 문재인 정권은 그런 정권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저에게 들어오는 업무 때문에 저는 섹시 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흰물 5시간 가운데 산불이 난 랜디 5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다?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미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지금 잡으러 있는 서울중앙지검 했으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죠. 안 봐도 다 비교입니다. 그런데 파트라서 칠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경력이 없으신가요? 정말 잊고 싶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저 요즘 유튜브들이 저를 음해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늦게 봤습니다. 그 중에 일본 남자라는 유튜브 했던 내용을 보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저도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바로 2017년 2월 9일입니다. 한참 대통령 선거가 뜨거웠던 그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는 JTBC 썰전 대출됐습니다. JTBC 썰전 대출됐습니다. 그때 전원책 변호사가 추운 중에 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 묻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난도 참을 수 있냐?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이 뭘게 있습니까? 참아야 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타세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묻고 문제를 답합니다. 만족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난도 참을 수 있나? 문재인 참아야 자 대통령은 납득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도 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다. 또 묻습니다. 권력자에게 질문을 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 잘못하면 고소를 나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지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 잘못하면 고소를 다 아니까요. 변호사 나온 법률과 나온 질문입니다. 콜약자를 향한 비난 비판도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학술 껍질 주십시오. 이렇게 전원책 변호사가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열립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미라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주십시오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 이렇게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의 집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력자에게 지불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 잘못하면 고소를 나가니까 권력자를 향한 비난 비판도 하락의 질문이 될 수 있다. 오늘 약속 꼭 지주십시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비난은 비판에도 청바지는 절대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험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방송을 포함해서 어깨 고소고발 막 남녀가니까 크메리어 연습을 면 본인이 반말을 이전 처리한 말을 압박했습니까? 아니면 거짓 매장인 겁니까? 둘 중에 다르겠죠. 누르면 갑니다. 지금은 잘못하면 고소를 다 아니까 약국에 주십시오. 어떤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주십시오. 그닥 납득할 수 없는 비난도 참을 수 있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했던 그 질문은 참을 수 없는 비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신문이나 기념식에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검증했습니다. 술을 마쳤습니다. 그거는 세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블로그에 그 뒤에 언론사 발행인 거 사실들과 실태를 했다고 돼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기저귀 때는 합니다. 그럼 없었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적금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래 아니면 아이라고 말을 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주시라고 한 칼에 평가절하입니다. 판정의 말입니다. 도대체 청와대를 가짜 주실전이라도 알고 하는 건지 진짜 옷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어디일 점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중에 한 곳이 청와대 그런 생각하니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울 때도 물 들어올 때 무료 다른 이상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제 조만간 대응을 할 겁니다. 전 지금 단계별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작 같은 술을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지금 2년 약속도 더 늦게 잃어버린 이적을입니까? 셀트릿의 말은 거짓말이 했다는 겁니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면 설전 출연 정도가 아니다. 이들은 미래비전 이 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내려왔던 공장입니다. 물론 공작은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코트가 그것은 노력해서 못 지키는 경우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정 비전의 핵심으로 일자리 확대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이미 돌고 있고 다 발표했고 영상도 있고 선관위 자체도 있고 한 겁니다. 1. 공장 1순위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일자리 대통령 이거 뭐지겠죠? 이들은 노력해도 잘 안 질 수 있습니다. 경제 한계 있다 들었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공자 모터 제작대는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장이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합니다. 최고 권력의 행정기관이 청바지를 기여하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전부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을 24시간을 공개하는 제조만인데 또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추천 신경전이 도입 이런 것들 약속했습니다. 이게 앞선수입니다. 이순위 공적의 속권력기관 계획이고 가장 문제한 이야기 안개 청바지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전부청사로 이전했다. 이거 약속 않겠죠? 또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24시간 공개를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24시 별 공개하겠다 주세요. 그런데 왜 대통령은 저녁 7시 17분에 강원대 3부인하고 8시 40분 위치라고 9시 44분 지나고 소방창이 2단계 3단계로 대응을 격상시켰는데 관제 있답니다. 근데 왜 관저에서 뭘 했는지를 24주를 공개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곤약입니다. 대통령의 다른 각오 다릅니다. 24시간 공개는 시킬 수 있는 공장입니다. 사막에 바뀐다고 해서 못 지킨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문제내 등도 두 가지 하겠죠 설정해서 말했던 고소고발 하지 않겠다. 납득할 수 없는 비판도 찾겠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Q3 실적 환자가 아니겠죠. 우측에 이전 출에 이런 공약과 설정 대출에서 듣던 말들을 이렇게 잊어버리십니까? 거짓말 하신 겁니까?
투표를 어디서 거지만 하신 겁니까? 계정인데까지 낙이 바뀌신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절 몰랐습니다. 솔직히 설정에서 이름 말했다는 거 근데 투가 올리고 하는 걸 보고 쳐보니까 했대군요. 근데 그때 대표인 되기 전 다르고 되니까 또 많이 다 끼입니까? 화장실 갈 이전과 같다고 뒷맘이 다 끼입니까? 이게 촛불 정부의 대통령 맞습니까? 어제 대통령 좀 제대로 가입시다. 단지 할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지난 2년 전 2월에 한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용달 독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차 그렇다고 했어. 노영민 비서시장 고발하지 말라는 바랍니다. 꼭 가세요. 꼭 하셔야지. 제 단계적 대응이 진도 가능합니다. 이민정했고요. 받으셔서 됩니다. 그리고 문제 늦으면 대신에 노영민 빚을 빚을 뿐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고발을 있다는 거를 문재인 고발한 겁니다. 문재인이 취소를 고발합니다. 노영민 고민 작은 판지 비서를 뿐입니다. 청와대는 그런 조장입니다. 문재인이 고발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지에 현 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 가치 이미 명확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지만 지난해 11월 2일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고 한다. 종식 논리로 보면 틀린 말은 없지만 구질구 시간 변명으로 들리는 건 나 혼자만의 감성일까? 맞아 청와대 컴퓨터는 다 빚으면서 이미 탄핵당에 감옥한 사람에게 주의를 더 주려고 노력했던 그 기업들이 새삼 오버를 뜬다. 문재인이 국론 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 등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총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밝히며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허리 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불에댄 것 같은 통증 및 컬러살을 빼는 듯한 통증과 저린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변호인은 대통령께 보석 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드려서 나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경주는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는 재임 중 일어난 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적 전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 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쟁으로 인한 고통이까지 계속해 감수하려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저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유독 가혹한 것. 전직 대통령이 750일 가까이 감옥살이를 하는 현재의 모습은 누군가의 악이나 최소 함정대적 방법은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은 벼락을 맞아 넣어 비행기가 떨어져도 배가 침몰해도 타고 있던 자격 기차를 들이받아 넣어 다음 누군가의 음모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는데 힘이 없는 한국의 보수애국 시민들은 이런 참담한 결과를 보면서도 속수무책이란 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혹한 복사기는 문재인 정권의 아가 비고주역이다. 법 집행 절차 운운하는 것은 부실에 불과하고 그 뒤에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나쁜 결과에 대해 대통령인 문재인 씨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이날 김경수 지사는 루킹 1단 과공모에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김경수 지사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인팀장 대변인을 하며 가장 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구치소에서 넣어 살아있는 권력을 피부를 개연성이 농부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빔이 나빠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 행사 가능성이 있지 내줬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복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지산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자무 판사를 4번 농단 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왔다. 결국 그날이 뭐야 말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 수사, 전 정권은 보석 불허, 현 정권은 보석 허용, 전 정권은 피의 사실 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 수사. 이것이 정기인가? 이것이 공격인가? 이것을 법의 지배인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에 대해 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사만 사실을 제3 확인시켜준 이로써 주와 판매주의 높아 유세의 세상이 이미 도래할 여심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대는 허리 이번 특검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인 김 지사의 태도에 의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과 지난 보석 신문 기일에 재판부가 도지사로서 고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이번 김 지사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대는 또 지난 대선 때 김 지사가 부르키니 여론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분실한 제1심 판결 인용해 김 지사의 범행은 문 대통령의 당선이 목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정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해 유재정 고가 차고 넘쳐 김 지사의 주장이 상급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이후 집권 여당의 법관에 대한 법학 이외 어떠한 사정이 변경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이 소위 4번 농담 세력의 적폐청산이라는 구슬하에 자신들에게 동종하지 않은 전 현직 고위 법관들을 차단하고 이러한 공포 분위기에서 이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특정 세력으로 사법 권력을 교체하려는 사법 정학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하 한편의 김경수 주사 보석 허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을 잇는가? 성명서 전문 서울고등법원 제2 행사부는 오늘 루킹 1단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보석 신문 기일에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하여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번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일은 형사소송도 노선 불구속 재판이 필요 잡보석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허리폰 특별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에 의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지난 보석 신문 기일에 도지사로서 도종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던 바가 있어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부르키니 여론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방치한 채 1심 판결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범행은 문 대통령의 당선이 목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정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요새 전고가 차고 넘쳐 김 지사의 주장이 상급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제1심 판결 이후 김 지사 본인이나 집권 여당이 4번 동반 세력의 복이라고 반응하는 것이나 제1심 재판정의에 대해 집권 여당이 보여준 탄핵 대상 거론 및 정치 검찰이 현 터무니없는 불구속 기소 등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것발은 바로 이 정권의 김 지사 범인이 한 절박한 사정을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정권은 소비 4번 동반 세력의 적대청산이라는 구스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자신들에게 동종하지 않은 전 현직 고위 법관들을 차단하고 이러한 공포 분위기 가게 이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특정 세력으로 사법 권력을 교체하려는 사업장을 개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였다고 본다. 지난 서울 동부지법 법원에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당시 우리가 이 폭주 정권의 사법 정확에 분기하였던 바와 같이 이번 김 지사의 보석 허가 결정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아니 알 수 없다. 제1심에서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이후 집권 여당의 법관에 대한 겁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왜 어떠한 사정이 변경이 없었고 정권의 실세인 김 지사의 직접 필요 합박에 의한 그룹 중에 자백번복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김 지사에 대해 보상을 허가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은 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사만 사실을 제3확인 지켜준 이로써 주와 밤의 주에 우파 유세의 세상이 이미 도래해왔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니 매우 우려스럽다. 앞으로 김 지사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입장에서 공판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명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전문위는 3.15 부정선거에 한건 4.19 민주이념을 개선한다고 하여 독재 정권의 과도한 저항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김 지사 사건에 관한 사법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부는 살해 종전의 한과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넓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국민과 역사 앞에서 한정